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노년기 걸음걸이와 건강에 대한 녹취록인데요. 흔히들 걸음걸이만 봐도 건강을 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단순히 걷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걸음걸이의 의미, 또 개선 방안까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그 자료에 나온 김정희님, 68세라고 하셨죠? 그분처럼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원인이 의외로 잘못된 걸음걸이였고 이걸 교정해서 통증이 사라졌다니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걸음걸이라는 게 우리 몸의 여러 기능, 근골격계나 신경계, 심지어는 심리 상태까지도 다 반영되는 아주 복합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보통 나이 들면 걸음걸이 달라지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또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근육량 감소, 이게 좀 대표적인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죠. 보통 30대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고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그 감소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같은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추진력이 떨어지니까 보폭이 줄고 속도도 느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관절 유연성 떨어지고 통증 생기는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골이 닳거나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럼 그 아픈 쪽을 덜 쓰려고 자기도 모르게 보상적인 걸음걸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다른 멀쩡한 관절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러네요. 그럼 그 김정희님 사례가 딱 그런 경우일 수 있겠네요. 무릎 통증 원인이 그냥 무릎 문제라기보다 통증 피하려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그게 또 통증을 악화시키고 이런 악순환. 아까 균형 감각 저하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잡는 건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또 발바닥에서 느끼는 감각, 그리고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거든요. 근데 노화로 이런 기능들이 약해지면 몸이 좀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 사이를 넓게 벌린다거나 아니면 자꾸 땅을 보고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근육, 관절, 또 신경계 감각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럼 이런 변화가 단순히 좀 걷기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걸음걸이는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정희님 사례처럼 잘못된 걸음걸이는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통증을 직접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불안정한 걸음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죠. 특히 골밀도 낮은 분들한테 낙상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골절로 이어지고 활동 못하게 되고 그럼 근육은 더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걷기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잖아요. 그럼 심폐 기능도 떨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게 심각한 질병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던데요. 그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인용하면서요. 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쪽으로 몸이 쏠린다거나 다리를 좀 저는 것처럼 비대칭적인 걸음걸이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발을 질질 끌면서 총총 걷는 그런 양상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물론 걸음걸이만 보고 단정할 순 없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야,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 지금 내 걸음걸이는 괜찮은 건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거울 앞에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양쪽 어깨 높이가 같은지, 팔 흔드는 게 대칭적인지, 혹시 허리가 구부정하진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부탁해서 뒤에서 걸을 때 양쪽 다리 움직임이 좀 균등한지, 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는지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객관적인 건 역시 스마트폰으로 옆모습이랑 뒷모습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죠. 영상으로 찍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만약에 영상을 봤는데 좀 쏠린다거나 발을 끈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핵심은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정말로요. 첫째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머리부터 발까지 가능한 일직선이 되게 하고 시선은 한 10m에서 15m 정도 앞을 보고요. 가슴은 펴고 배는 살짝 당겨주는 거죠. 둘째는 올바른 발 디딤. 발 디딜 때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겼다가 마지막에 앞꿈치로 땅을 차고 나가는 순서. 이걸 의식해야 하고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은 피해야죠. 셋째는 역시 하체 근력 강화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라든지 벽이나 의자 잡고 까치발 대는 운동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교정 방법은 역시 바르게 걷기 운동 그 자체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아마 그 김정희 님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신발 선택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간단했지만 그것도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신발은 발하고 땅 사이의 인터페이스니까요. 아주 중요하죠. 핵심은 발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적절한 쿠션이 있어야 하고요. 발 아치를 잘 받쳐주는 기능도 중요해요. 이게 발이 안쪽으로 너무 무너지는 걸 막아줘서 무릎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굽은 낮고 발가락 공간은 넉넉하고 밑창은 미끄럽지 않은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필수고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걸음걸이라는 게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정말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자신의 걸음걸이를 한번 관찰해보고 바른 자세를 의식해보는 그런 작은 시도가 중요합니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운동이자 교정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걸으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걷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서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활력이라든지 자신감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이죠.